표본 상관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코릴레이션을 살펴보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점도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따가 하겠지만 내가 이제 어떤 두 그룹의 크기 같은 걸 비교를 하고 싶을 때는 보통 바플롯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크기 비교를 할 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라인 플롯은 언제 잘 쓰냐면은 추세를 볼 때 이제 라인 플롯을 많이 씁니다. 삼전도는 언제 많이 쓰냐면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볼 때 삼전도를 많이 써요. 두 변수의 이제 관계를 파악하는 가장 이제 간단한 게 상관계수 값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요. 몸무게가 이제 48, 뭐 49, 뭐 70, 79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치고 키가 뭐 159부터 172까지 적당히 제가 그냥 데이터를 상상해서 넣었습니다. X하고 이제 Y하고 삼점도를 그리면은 대충 이제 키가 여기는 160보다 좀 작고 얘는 한 43 정도 되어 보이네요. 몸무게가. 여기는 이제 몸무게가 이제 한 80 근처가 되고 키는 170 얼마가 되죠. 요 3정도로 딱 보고 느낀 게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의 몸무게가 크면은 그 사람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키도 좀 이제 클 확률이 높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정비례 관계에 있다. 키하고 몸무게는 어떤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또 얼만큼 강한 비례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을 때가 있죠. 키가 이제 뭐 얼마만큼 늘어나면은 거기 이제 수식에 딱 맞춰서 이게 늘어나느냐 아니면은 대충 이제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오차도 있냐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상관계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일단 수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본 상관계수라는 거를 이제 계산하는 수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보기만 해도 되게 이제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서 요 부분 있죠. 요건 이제 루트 곱하기 루트로 해석을 할 수 있죠. 분모 부분은. 그래서 분모에 이제 여기 루트 곱하기 루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루트 요거를 떼어갖고 요렇게 놓고 이 뒷부분을 떼서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xi를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띄어서 이쪽으로 올리면은 xi하고 yi를 이렇게 두 개로 두게 되면은 이 식은 결국에는 xi랑 yi의 tilde 값으로 곱해진 거를 더한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굳이 왜 이렇게 봐야 되냐?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쉬워요. 일단은 원래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고 평균을 0으로 만들어요. x에서 평균을 빼고 y에서 y의 평균을 빼면은 xx yy가 되는데 지금 제가 계산한 여기에서 xx yy까지는 여기 있는 위에 부분 요 위에 부분을 지금 계산을 한 것이죠. 그쵸? 그 다음에 그 평균을 빼고 제곱한 다음에 더했네. 그 다음에 루트를 취했네요. 그쵸? 그 평균을 빼고 제곱한 다음에 더하고 루트를 취한 거 이게 이쪽 부분을 계산한 거죠. 이쪽 부분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xx에다가 이거로 나누면 xxx라는 거를 계산했는데 이 xxx가 지금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xi tilde 부분이죠. 그리고 yyy도 yi의 tilde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요거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서메이션 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관계수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함수를 쓰면 돼요. 넘파이에 이거를 구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x, y 찍으면 0.713 이러한 값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수동으로 그냥 열심히 수식을 쳐갖고 넣은 값이랑 똑같죠. 상관계수의 값이 이제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차치하고 우리가 이제 xxx하고 yyyy 이런 거는 이제 이미 지금 계산을 해 놓은 상태인데 plt 플라 x, y를 그려보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산전도 타입으로 바꿔봅시다. 그 다음에 xxx yyy를 겹쳐 그릴 건데 이번에는 x로 겹쳐 그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것들이 이쪽으로 지금 내려와 가지고 뭔가 이제 평균도 0근처로 맞춰져 있고 퍼진 정도도 뭔가 좀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볼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는 요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 잠깐만. x하고 y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x하고 y를 보니까 그림이 거의 똑같네. 이거 두 개를 좀 나란히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건 나중에 배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좌우로 나란히 그려지게 되는데 그냥 똑같네. 똑같은 그림이죠. 근데 이제 스케일만 좀 이제 바뀌어 있는 거, 그러니까 평균이 여기는 이제 50부터 80까지니까 대충 이쯤이 평균인데 여기는 이제 0이 평균이 되겠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 약간의 이제 이동만 되어 있지 사실상 이제 같은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어, 상관계수 값이 이 그림을 보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양수인 것 같아요? 음수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걸 어떻게 알지? 그쵸? 그런 생각도 좀 들죠? 식을 한번 잘 보세요. xxx하고 yyy하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서메이션 하면은 그가의 상관계수 값이 됐잖아요. 요거를 그리고 잘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수인 것 같은지 음수인 것 같은지. 자, 요거는 x 값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요점 마이너스죠? y 값은 마이너스네. 둘이 곱하면 일단 플러스가 되겠네요. 요점은 x 값이 마이너스 y 값도 마이너스죠? 두 개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네. 요것도 그렇네요. 잘 보니까 요거를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1, 2, 3, 4분면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세요. 4, 그러니까 이 3, 4분면의 점들은 곱하면은 플러스 값이 나와요. 1, 4분면에 있는 점들은 곱하면은 당연히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2하고 4, 4분면에 있는 점들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자, 둘이 곱한 값이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플러스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아요? 2하고 4, 4분면에는 값이 없잖아, 거의. 요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중간에 걸쳐 있다고 치면은 2하고 4, 4분면 요거 이제 뭐 요 정도의 이제 곱한 값은 2점 하나만 쳐도 이제 충분히 커버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는 이제 플러스가 되겠다. 반대로 점들이 이쪽이랑 이쪽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쵸? 얘하고 이렇게 둘이 이제 똑같이 퍼져 있어. 점들이 이렇게. 그러면은 상쇄가 되겠죠. 0 근처로 떨어지겠죠. 상관계수 값이. 그래서 상관계수 값을 이제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직선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언더라인을 그릴 수 있잖아요. 마음속에 이제 요 선이 그냥 그대로 똑바로 이제 있을 때하고 점들이 선 근처로 싹 모여 있을 때하고 이건 선 근처로 이렇게 약간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선 근처로 약간의 퍼져 있음이 있을수록 이렇게 튀어나가는 애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완전한 직선일수록 상관계수 값은 1이 될 테고, 그렇죠? 완전 플러스가 될 거고 이렇게 튀어나가는 애들이 조금 있을수록 거기서 이제 깎아먹겠죠. 상쇄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이게 원래 x, y 요건 이제 평균을 뺀 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분모의 이상한 그 나누는 텀 있죠? 그거로 나눠갖고 xi, yi를 그린 건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 그 다음에 한번 변환을 한 거는 그냥 평균이 0으로 맞춰진 거 말고는 그냥 모양이 똑같아야 되죠. 그쵸? 여기서 이쪽으로 변환한 것도 얘는 이제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 변하고 얘는 마이너스 20부터 여기까지 변하는데 뭐 그 폭이 이렇게 좀 줄어든다 라는 거 빼고는 똑같죠. 모양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3점도를 이제 판단할 때 원래 이제 여기에서 대충 마음속으로 이렇게 딱딱 평균선을 그어요. 평균선을 그은 다음에 이제 내 마음속에 1, 2, 3, 4분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1, 3분면에 1, 4분면이랑 3, 4분면에 점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러면은 양수겠구나. 그 다음에 2, 4 쪽에 점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면 이제 음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계수 값은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로 떨어진다고 이제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어떤 부등식 때문에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맥스가 이제 1이고 제일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니까 상관계수 값이 1에 가깝다라는 거는 이게 직선근처로 쭈루룩 붙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렇다면은 상관계수 값이 이제 1에 가깝다라는 거는 거의 정비례 관계에 있다. 그렇죠? 상관계수가 0에 가깝다라는 건 난 잘 모르겠다. 무슨 비례관계인지 그냥 랜덤으로 퍼져 있는 것 같다라는 의미고 상관계수 값이 이제 한 0.8 정도 된다. 그리고 완전 정비례하고 완전 이제 랜덤까지는 아니지만 대충 한 그 중간쯤인데 0.8 정도면은 그래도 좀 정비례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정비례에 가깝다라는 건 뭐예요? x가 커질수록 y가 커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관계수를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 계산하는 걸 이제 왜 배웠냐면은 요거 때문에 배웠거든요. 사실 그냥 그 넘파이 들고 와서 계산하면 되죠. 뭐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엔스콤의 4분할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림이어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교과서에 맨날 본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은 항상 특징이 뭐냐면 교훈이 있어요. 교훈. 시커 이제 하고 마지막에 이러면 안 된다. 아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튼 x하고 y하고 어떤 이제 값들을 넣어요. 값들을 넣고 이제 쭉 봤는데 x1이랑 y1 요거의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하면은 여기 이제 요 대각선에 있는 거 대각선에 있는 게 코에피션트 값이 그 코릴레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0.816이네. x2하고 y2도 0.816이네. x3하고 y3도 0.816이네. 이것도 그러네. 코릴레이션 값이 다 똑같네. 그럼 다 똑같은 모양인가? 일단 똑같은 모양은 아닐 수도 있겠죠. 뭔가 이제 퍼져 있는 게 좀 대칭으로 퍼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일단 다 똑같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려봅시다. x1, y1을 그리니까 이렇게 돼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그림. 대충 직선이 있고 근처로 퍼져 있다. 이게 계산하니까 0.816이 나왔다고 칩시다. x2, y2를 그리니까 이렇게 됐네. 이거는 선이 아니잖아. 곡선이죠. 근데 이거를 코릴레이션을 계산해 보라라고 하면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자르면은 1, 4분면에 있는 게 대충 이러한 점들, 3, 4분면에 있는 게 이러한 점들, 2, 4분면에 여기에 지금 걸쳐 있네. 이것 때문에 1이 못 됐구나. 그쵸? 그러니까 무슨 직선에 있는 퍼짐 때문에 1이 못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1이 못 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어차피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는 거는 수식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수식을 해석해 보면은 뭐하고 이제 곱한 다음에 더한 꼴인데 그게 이제 대충 마음속에 이제 1, 2, 3, 4분면을 그린 다음에 거기 있는 값들을 이제 다 곱해가지고 이제 더한 꼴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점들이 있으니까 1이 못 된 거지. 얘는 봅시다. 얘가 이쪽으로 왔으면 1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거 때문에 x의 평균은 여기죠 일단. x의 평균이 여기인데 y의 평균이 이렇게 떠버렸잖아. 그쵸? 그러면은 1, 4분면이랑 3, 4분면의 값이 되게 많이 있는데 4, 4분면 쪽에 값이 몇 개 겹쳐 있겠죠. 그쵸? 그것 때문에 뭐가 돼요? 1이 못 된 거죠. 그쵸? 얘는 이제 1, 그러니까 선 근처에서 퍼져 있는 느낌이 아니고 아웃라이어 하나가 그냥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얘는. 그래가지고 1이 못 된 거예요. 얘를 빼면은 1이었을 거예요. 이건 손도 아니고 뭐야. 그쵸? 이상하죠? 근데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수식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거니까. 구해봅시다. x의 평균 대충 이쯤에 있겠죠?
y의 평균 뭐 이 어딘가에 있다고 칩시다. 1이랑 3에 많으니까 여기에 많으니까 아 일건처로 코에피션트 값이 나오겠구나. 계산은 되겠다. 그런데 이거는 선이에요. 일단 직선도 아닌 것 같죠. 4개는 보이는 그림이 그냥 완전 달라요. 다 다른 그림인데 똑같은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두 변수 사이의 관계, 정비례 관계냐 아니면 뭐 그런 거를 볼 때 얼만큼 정비례냐인가를 볼 때 코에피션트 값을 보면 된다면서요. 근데 아니잖아. 관계가 다 지금 다르잖아요. 얘는 선은, 요거는 선형 관계인 것 같은데 하나 때문에 좀 말하기 애매하고, 요거는 확실한 곡선의 관계에 있고, 그쵸? 그래서 코에피션트 값이 다 다른데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논리를 그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떠한 값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평균이란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분포 가정을 하면 됩니다. 어떠한 가정에 데이터가 끼워 맞춰진다고 할 때, 그러니까 정규 분포로 따른다고 할 때는 평균만 갖고 비교를 할 수 있죠. 요거는 선 플러스 입실론 꼴로, 그러니까 선 위에 오차항이 있는 꼴로 데이터가 표현된다라고 가정할 때, 그때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값이 두 변수 사이의 비례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뭐 이상한 자료에서 평균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아무 의미 없는 값을 계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극단적으로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밑에 요 정도쯤에 데이터 이렇게 있고 제가 한 이 정도쯤에 점을 하나 탁 집어놨어요. 이 정도쯤에. 그러면은 이러한 그림이 되거든요. 여기 데이터 이렇게 몰려 있고 여기 점을 하나 딱 찍었습니다. 이 데이터 갖고 와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구해봐라고 하면은 뭐가 나와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네. 1이랑 여기에는 값이 없네. 여기에 다 몰려 있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근데 어때요? 사실은 요 값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애들은 비례 관계잖아. 0.8 정도 나오는 거잖아. 이런 어떡하지? 0.8이라고 보는 게 맞나? 아니면 저거를 놓고 보는 게 맞나? 이러면은 이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 플러스 입실론 꼴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해석이, 그러니까 계산은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석을 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요 상관계수 값 있죠. 이런 거는 일단은 그냥 참고 자료 정도 이제 활용하고, 이 값은 제가 한두 개의 점들을 갖고 장난을 치면은 값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해석을 되게 이상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죠. 차라리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러면서 데이터를 볼 텐데 이게 애매하게 막 이런 데 찍혀 있으면은 그냥 망가지기만 망가지고 뭔가 이제 그 해석하는 것도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되죠. 찾아내기도 어렵고. 일단 요약을 하면은 그래서 라인 플랫은 추세를 보고 스캐터 플랫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는데 이제 잘 사용되고, 박스 플랫은 이제 분포, 그 다음에 이상치를 볼 때 잘 사용이 되고, 히스토그램은 이제 그 통계적인 어떤 분포, 그러니까 그 덴시티를 볼 때 많이 사용이 되고, 바 플랫은 크기 비교를 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